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고양이 치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치매, 인지장애 증후군은요, 사람에서나 동물에서나 정말 슬프고 또 힘든 질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또 집사와의 추억도 모두 잊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참으로 슬프고도 안타까운 질환에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고양이의 치매는 어떤 질병이고 초기에 어떤 증상을 보이며 또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평소에 관리를 해줘야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도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 즉 치매에 걸립니다. 고양이의 치매는 사람의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그 증상이 거의 비슷한데요. 통계적으로 11세 이상의 노령묘에서는 30%가, 또 15살 이상의 노령묘에서는요, 50% 정도의 고양이가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잘 못 느낄 뿐이지 생각보다 흔하고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고양이가 지금 11살 이상이라 그러면은요, 13마리는 현재 치매를 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때 초기 증상에서 우리가 잘 대처만 한다면은요, 증상을 많이 완화하거나 심각하게 치매가 발전하는 것을 많이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묘르신을 현재 키우고 계시다면요, 오늘 영상은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초기 치매의 증상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흔하게 보는 드라마에서처럼 갑자기 집사를 못 알아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하루 종일 울거나 하는 정도의 치매는요, 이미 아주 심각한 치매로 진행을 한 것이고요. 초기 치매의 증상들은요, 그것과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초기 치매는요, 목적 없이 울면서 배회를 자주 합니다. 활동성이 갑자기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이름을 부르거나 밥 먹자 같은 이런 평소에 반응을 잘 하는 언어에도 반응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울증에 걸린 듯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때때로는 벽을 바라보고 멍하니 서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불러도요,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지 그 소리의 위치를 잘 모르고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익숙한 장소와 사람들을 잘 못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문의 방향을 잘 못 찾기도 하고요.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문이 열리는 곳이 아닌 문의 경첩 부분에 서 있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시작합니다. 평소 고양이가 문 열어달라고 문이 열리는 쪽에 서 있잖아요. 근데 문이 열리는 곳에 경첩 방향에 서 있기도 해요. 화장실 가는 길을 빙글빙글 돌면서 헤매기도 합니다. 퇴근 후에 집에 왔는데 고양이가 아는 척하는 반응이 점차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든 귀찮아하기 시작하고 짜증을 잘 내기 시작합니다. 주인과 서로 인사를 할 때 같은 서로의 상호작용을 할 때 그 반응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구석에 숨어서 잘 안 나오는 등의 불안한 듯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고요. 때때로는 심한 공격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낮에 자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밤 수면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며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낮과 밤의 패턴이 구분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밤에 일어나서 울면서 배회하는 경우가 잦아지게 됩니다. 우왕 우왕 하는 옐링을 하면서 거실을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배변 실수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식욕이 현저하게 줄기도 하고요. 때로는 현저하게 식욕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즉, 식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그루밍을 잘 안 하게 되어 털이 지저분하게 떡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고양이가 11살 이상이고요. 이 11살 이상의 노령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증상 중 3개 이상의 증상을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다면요, 치매를 의심해보고 가까운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건강검진을 꼭 받아보셔야만 합니다. 건강검진의 결과 간이나 신장 같은 어떤 장기의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요, 머리의 문제인 치매를 그때부터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노화는 절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단계를 거쳐 천천히 찾아오게 됩니다. 노령의 고양이가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을 보인다면 이것이 치매인지 스트레스에 의한 일시적인 증상인지 아니면 몸이 아파서 그런 것인지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동물병원에 가셔야만 하고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증상의 진행을 막아주셔야만 합니다. 그럼 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고양이 치매 치료의 목적은요, 증상을 완화하고 진행을 늦춰서 고양이의 삶의 질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는데 그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인가요? 먼저 치료에서는 첫 번째 약물요법을 줄 수 있는데요. 치매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다면요, 가까운 동물병원에 빨리 데려가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는요, 뇌 베타아밀로이드가 축적되어 주변 뇌세포를 괴사시켜 결과적으로 전체 뇌를 위축시키는 질환으로 한 번 발생하면은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동물병원에 가셔서요, 치매에 주로 처방되는 셀레제닌 같은 약물을 사용하여 뇌신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준다면요, 진행을 많이 늦춰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셀레제닌 같은 약물을 사용한 것과 안 한 것은요, 수명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치매가 의심이 된다면요, 적극적으로 약물 처방을 받아 증상을 완화시켜 주시는 거 좋습니다. 더불어서요, 치매 증상 중 한 가지라도 보이기 시작한다면요, 바로 고양이용 오메가3가 충분히 포함된 항산화제를 먹이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국 동물영양제 전문회사인 벳플러스사에서 나온 액티베이트 캣을 먹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영양제는요, 노령묘 초기 치매에 매우 잘 반응하는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추하는 영양제 중 하나입니다. 치매 치료의 두 번째 대응은요, 규칙적인 운동과 환경 풍부화를 시작해줍니다. 규칙적인 운동, 놀이 활동을 통해서요, 지속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사냥놀이를 통해 계속 바뀌는 주변 사물들을 인식하게 하고요, 적절한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히 함으로써 뇌의 건강을 유도해야만 합니다. 고양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놀아주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콩 같은 기능성 장난감으로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주고요, 사냥 본능을 잃지 않도록 낚시나 오뎅꼬치로 자주 또 격렬하게 놀아줍니다. 또한 자주 마사지를 해주고 만져줌으로써 혈액순환을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낮에 일조량을 늘리시고요, 햇빛을 충분히 받도록 해주고, 밤에는 너무 늦게까지 집안의 불을 환하게 밝히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았지? 다음 세 번째는요,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를 급여하기 시작합니다. 노령묘는요, 한번 근육 손실이 일어나면요, 회복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육량 유지를 위해서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급여하며 습사료 위주의 급여를 통해 소화와 흡수를 돕고 충분한 수분의 급여에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명심할 점은요, 노화와 치매가 진행을 한다면요, 만성적인 탈수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유도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고양이의 만성적인 탈수 상태는요, 노화의 진행과 치매의 진행을 급속히 촉진시키게 됩니다. 이때 중세지방산도 같이 급여해 봅니다. MCT 오일로 알려진 중세지방산은요, 일반 식품에서는 거의 발견이 안 되고요, 특이하게 코코넛 오일과 유제품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주로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노령기 강아지, 또 고양이에게 추천이 되며 뇌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작용해 인지기능 장애, 치매의 진행을 늦춰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MCT 오일의 권장 급여량은요, 1일 4분의 1 티스푼 정도로 아주 적은 양만 급여하셔야만 합니다. 한 방울 정도만 사료나 맛난 음식에 섞어주시고 잘 먹는다면은요, 하루에 4분의 1 티스푼까지 서서히 용량을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한 티스푼이 아니에요. 겨우 4분의 1 티스푼, 눈곱만큼입니다. 아셨죠? 고양이가 나이 들어서 병에 걸린다는 것은요, 늙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 그런 것임을 인식하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내 고양이의 삶의 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노령성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 치매는요, 충분히 오래 살았다는 인생의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평온하게 잘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 치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